아니 지금 유행인 재현 법정 드라마 소재로 쓰면 딱이겠는데 누워서 침 뱉기 우리 부끄러운 친정 이야기 하려고요. 혼자 품고 살려니 속이 터져나가서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게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한번 해보려고 참다 보냅니다. 모르겠습니다. 조신까지는 아니라도 우리 삼남매 그래도 건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는데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요. 저희 친정은 삼남매예요. 제 위로 52살 큰언니, 중간에 저, 그리고 막내 46세 남동생이 있고요. 아버지 어머니 다 건강하시고 우리는 딱히 크지도 작지도 않은 지방 소도시에서 3층짜리 건물 한 채 있는 거, 그것이 재산의 다일 만큼 평범하고 평범한 소시민들이었습니다. 건물은 남동생이 딱히 공부하는 애가 아니라 빌빌거리며 직장 들어갔다가 장사도 했다가 자리 못 잡고 있어서 언니랑 저는 받으면 좋고 아니어도 어쩔 수 없고 하는 판인데 남편들만 아무 말 안 하면 남동생 것이다 하고 있어요. 남동생이 꼴이 또 건물주 아들이라고 나이 엿먹고 돈 무서운 줄 모르고 살다 자리 잡은 지 얼마 안 되거든요. 얘 보면 뻑뻑합니다. 근 10년 전에 장가 들었는데 올케도 성격이 비슷하고 노는 것 좋아합니다. 건물 있다고 의시될 정도는 아니고 세금 떼고 일 안 하고 먹고 살 정도인데 둘이서 그거 믿고 다 탕진하고 있는데 그래도 시골에서 꽤 번화가에 옆 건물이 농협이거든요. 앞에 우체국 있고 해서 상권이 제법 좋습니다. 1층에 김밥 천국 있던 것 계약 끝나고 버스 정류장 앞으로 이사가고 슬그머니 거기서 김밥 장사하는데 가게에서 애들 부부 만난 게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어딜 그렇게 빨빨거리고 다니는지 부창부수구나 하면서도 또 지들끼리 금술이 좋아서 내버려 두고 있는 게, 이런 말하긴 그렇지만 제 남동생이 정말 답 안 나오는 놈이거든요. 하나뿐인 아들의 늦둥이라고 마냥 오냐오냐 했는데 부모 탓할 것이 못 되는 게 저나 언니도 이 자식 무척 이뻐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있어서 언니와 제가 업어 키웠는데 심성이 아주 나쁜 놈은 아닙니다. 언젠가 이놈이 언니 지갑에 손을 대서 혼낸 적이 있는데 너 진민 누나 돈 훔쳤냐 하니까 아니라고도 못하고 그렇다고도 못하고 티나게 벽에 바짝 굳어서는 언니와 저에게 먼지나도록 맞았는데 그때 중학생으로 제법 덩치가 커졌는데도 방어 한 번을 안 하고 그냥 맞더라고요. 한참 반항기에 말 안 들을 때인데도 지가 잘못한 거 알고 그러는 거죠. 우리 중학교 다닐 때 여중 앞에서 저보다 더 길다란 우산 들고 교문 앞에 서 있던 남동생 준이는 우리에게도 동생이라기보단 자식 같은 놈이라 또 그게 짠해서 한동안 배타작 하다가 붙들고 엉엉 울어버렸지요. 말하고 가져가야 하는데 나중에 말하지 뭐 하고 그냥 꺼내가지고 갔다는 말에 다음에는 그러지 말아라 하고 말았는데 심성도 제법 곱고 허우대도 멀쩡한 이놈은 인물도 제법 말끔해서 중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여자애들에게 인기를 좀 끌었습니다. 이때 조금 배린 것 같습니다. 안 이쁜 여자애한테는 대답도 안 해줄 거라면서 한창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까불었는데 그래서 보기에 큰 누나보다 둘째 누나가 제법 곱상하다며 언니가 말 걸어도 대답 않고 저하고만 말을 했죠. 이때 생각하면 웃기네요. 물론 몇 개월 그러다 말았지만 언니는 동생 쎄빠지게 키워봐야 다 소용없다고 한탄을 했었지요. 우리 가족관계도 웃긴 게 형부와 제 남편은 친구 사이고 올케는 제 남편 후배라 또 그쪽 라인이 있거든요. 우리 남매가 우애 좋은 것처럼 어렵다면 어려울 요 셋이서 잘 뭉쳐 다닙니다. 차 타고 끝에서 끝까지 30분이면 훑는 작은 도시지만 그렇다고 마냥 작은 곳은 아닌 이곳에서 우리는 제법 행복하게 가정 일구며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 먹구름이 끼었죠. 작은 동네에 소문이 얼마나 뿌리 깊고 은밀하게 퍼지는지 모르실 겁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목격했는가는 알 수 없고 오로지 그랬다더라 하는 근거 없는 마지막 본론만이 커다랗게 점점 부푸는데 우리 올케 놀기 좋아하지만 그렇다고 막대 먹은 애는 아닌 남동생 처가 바람핀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아이 둘 중 하나가 남동생 아이가 아니라는 말까지 돌았는데 그러나 올케는 우리 남동생과 거의 붙어서 놀러 다니는 사람이라 언니와 저는 신경 쓰지 않았고 오히려 네가 너무 이뻐서 그런가 보다야 하고 웃으며 넘겼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입방정을 떨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골 마을의 평당 근 3천만 원에 육박하는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친정 건물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었거든요. 아파트 들어선다는 소문 날 때 갑자기 건물 팔으라는 업자들 연락이 오더니만 아파트 공사할 때도 밀려들고 심상치가 않았거든요. 여기서 죽겠다고 안 판다고 버티던 아버지도 기대를 안 하고 있다가 상상외로 큰 대단지가 들어서자 대박 욕심을 부린 것처럼 설마 하면서 지켜보고 있자니 제법 가슴이 설레이는데, 사실 건물 있다고 저희 친정이 그렇게 금전적으로나 마음적으로 편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월세 받을 때마다 속 끓이고 권리금 싸움에 건물주는 왜 끌어들이는지 분쟁 휘말리고 말이죠. 특히 오래 있다가 나간 프랜차이즈 음식점도 장사는 잘 되었지만 가맹점이라 본사에 뜯기는 것이 많다며 세 안 주고 그 난리를 치더니 결국 가맹계약 종료하고 간판 그대로 쓰다가 소송 걸려서 이사 간 거였거든요. 1, 2층은 상가 건물이라 별별 사람들 드나들며 기물 파손되고 변기는 거의 매일 막히고 청소해 주시는 분은 그분대로 속썩이고 나중에 사람 구해지지 않아 아빠 엄마가 건물 청소하셨는데 폭삭 늙어가시는 게 보일 정도로 속개나 썩다가 휘황한 아파트에 비교되어 3층짜리 건물에 시세보다도 더 얹어준다는 말에 그냥 팔았거든요. 건물도 건물이지만 옆 땅이 제법 넉넉해서 주차비 받는다고 주차장으로 만들면서 또 관리하는 사람 구하기도 뭐하고 사람들이 인심 사납다고 욕을 해서 콘크리트만 깔아두고 남 좋은 일만 했었는데 정 떨어진 김에 겸사겸사 평당 가격 제법 두둑하게 받고 팔아치워버린 거였죠. 제주도 중국벌 투자자들 몰려올 때처럼 몇십만 원이던 땅을 근 천까지 부르며 집 문턱이 닳도록 선물 공세 퍼붓던 분이 어르신 넘기세요 하니 아버지가 못 이기는 척하며 넘기셨죠. 덕분에 이리저리 수리할 곳 투성이었던 건물 넘기고 평소 제법 넉넉한 집으로 넓혀갔어도 현금 자산으로 통장이 통통해졌지만 부모님은 검소하십니다. 백화점은 구경만 하는 곳이고 가면 제일 만만한 걸로 집어드시다가 이내 혀 내두르며 내려놓고 재래시장 가서 백화점에서 본 비슷한 옷으로 사입으십니다. 건물 팔고 제일 신난 건 일단 김밥 장사 벗어난 남동생과 올케였거든요. 물론 가게 붙어있지는 않았지만 어디 가서 김밥 장사한다고 얘기하기 싫었다는 철없는 애들은 건물 팔려서 자기네도 백수 되었으니 그럴듯한 가게 차려달라고 안달복달이었습니다. 본인들은 핸드폰 가게 하고 싶다고 하는데 기술도 없고 애가 뭐 하려는 의지도 없는 데다 뉴스에서 본 건 있어서 노인네들 천지인 곳에서 근 100만 원에 이런저런 서비스 말도 없이 보태가며 얼마나 사람들 등쳐먹을까 싶어서 겁이 더럭 나는 게 애들이 돈을 좀 우습게 알지 않습니까? 애들 놀려봐야 무의미하게 돈 쓰러 다닐 것 뻔해서 공리 끝에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 하나 차려주었습니다. 우리 언니네와 저희 부부가 모두 모여 친정 부모님과 상의 끝에 내린 결론은 제법 안전하게 본사 지시 따라야 하는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 차려주고 그거 뜯어먹고 살아라 하는 게 상책이었죠. 이 무렵부턴 언니와 저도 유산이 탐이 났고요. 부모님도 공평하게 나눠야지 저거한테 몰아주면 어차피 물거품 된다고 딱 잘라버렸죠. 그런데 친정이 부자니 좋더이다. 확실히 작은 건물 가졌을 때만 달라요. 생전 안 챙기던 남편도 친정 가자고 하고 시댁에서도 명절 선물을 챙기는데 시댁이 물론 우리 무시하거나 그렇지는 않았대도 당장 현금 자산이 있으니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참 사람이란 게 돈돈할 수밖에 없는 게 애들도 우리 부모 대하는 게 예전하고 다르더라고요. 지들이 언제 외할아버지 챙겼다고 어버이날에 선물 사서 우리 친정 가는 거 있죠. 남편이 누가 더 부모냐 서운해하면 외할아버지는 이렇게 하면 나오는 게 있잖아 대답하는데 그래서 카네이션도 뺏겼답니다. 아버지도 외손주들이 달아준 카네이션 달고 애들이 뭘 한다며 대학 들어가면 차 한 대씩 뽑아주신다고 해벌쭉 하신답니다. 시댁은 아버님 연금 받아서 사시는데 평범했던 친정이 갑자기 현금 부자가 되면서 감개무량한 부모님은 은행 갔더니 점장이 이것저것 주더라며 우리 불러서 선물도 나눠주시고 한껏 자랑하셨죠. 점점 건물 노후되기 시작해서 보수비 제법 들어갈 시기에 임자 나와 돈도 굳고 알부자가 된 친정은 그래서 시세 많은 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던 게
아버지 친구분들이 조금 티나게 배 아파하더라고요. 당장 자기 자식들은 잘 안 나가는데 턱턱 가게 내주고 자식 내외 간에 딱 붙어 다니니 별것도 아닌 자식이 말년에 복 터졌네 이렇게 된 거죠. 돈 빌려달라고 부탁했다가 까인 분들은 앞에선 친한 척하면서도 뒷담화가 말도 못하고요. 사정이 이러니 더욱 가족 간의 유대가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동생도 김밥집과 다르게 애들 굴리는 맛에 제법 정보치고 하더라고요. 김밥집은 아무래도 직원들이 아주머니들이라 사장할 맛 안 났는데 햄버거집은 아무래도 직원들이 어리고 손님도 어린 편이라 대장 놀이하느라 신난답니다. 생일이니 회식이니 애들에게 팍팍 선심도 잘 쓰고 시급도 넉넉하게 준답니다. 지가 직장 다니면서 눈치 보면서 다녀서 그런지 서름을 잘 아는지 그런 건 또 잘하더라고요. 그래도 못 믿어워서 점장은 따로 큰 도시에서 같은 경력 있는 분 구해서 사장인 남동생 맹탕이니 그대가 사장이란 생각으로 잘 봐주세요 부탁했더니 돈폭 터지며 인덕도 터지려나 군말 한마디 없이 동생 체면 살려주면서 잘 이끌어주더라고요. 조상님들이 하늘에서 줄 잘 잡으셨나 왜 이렇게 순탄한가 불안할 정도로 순탄한 와중에 올케에 관한 헛소문이 도를 때도 그런가 보다 흘려들었지요. 듣고 보면 올케만 바람핀다 어쨌다 말이 나오지 그 상대 남자에 대한 실체가 없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외지인이라면 외지인이라고 분명히 말이 나오고 타지 남자고 바람핀다 할 텐데 남자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손뼉을 마주쳐야지 한쪽만 치냐고요. 남동생도 잠잠하니 웃어넘기고 말아서 신경을 안 썼는데 어느 날 남편하고 맥주 마시면서 이야기하다 제가 덜미를 잡았습니다. 아무래도 친정일에 올케가 끼가 장난이 아니라 보면서도 마뜩지 않는 부분이었던 제가 남편을 떠봤는데 낮잠을 제대로 못 자서 알딸딸했는가 남편이 말실수를 했습니다. 여보, 올케 어떻게 만났어? 형부하고는 친구고 올케도 후배라는데 형부하고 올케는 모르는 사이였잖아. 형님은 내 깨복쟁이 친구. 그럼 결혼식 왔다가 당신 만나서 이러고 살고 처남댁은 내 대학 동아리 후배. 한참 후배지. 졸업하고도 한참 후에 우연히 동아리 모임 나갔다가 만났어. 아직 시집 안 갔다는데 자기는 얼굴 본대. 그래서 우리 처남 얼굴은 잘생겼는데 만나볼래 했지. 그래 올케 학교 다닐 때 어땠어? 남자 막 갈아 사귀고 그랬나? 모르지 나는. 한참 후배라니까. 10년 차이 나잖아. 근데 처남댁이 따르는 사람은 많아도 냉정한 편이라 동아리 후배들이 좀 어려워하더라고. 친절하게 막 앵기고 말 걸고 그래도 마음 잘 안 준다고. 여자애들한테는 좀 미움받는 스타일이었는지 딱 사귀는 사람하고만 얘기하고 남자들은 뭐 말 꺼냈다가 한 번씩들 다 차였다고 하고 그런 스타일 있잖아. 만인의 연인이라 실속 없는 거.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 아니 올케 바람핀다고 소문 파다하잖아. 믿는 건 아닌데 헛수문 치고 오래가니까 신경이 쓰이네. 모두에게 친절하고 친한 척은 하는데 마음은 안 주고 좋아하면 푹 빠진다? 그거 위험한데. 선미야, 나도 그 소문 들었는데 설마 그러겠냐. 처남댁이 대놓고 말하기 전엔 그냥 냅둬. 처가 잘 되니 괜히 샘나고 처남 부부가 워낙 이쁘고 잘생겨서 노인네들이 괜히 입방정 떠는 거야. 그런 거라면 준이가 바람핀다고 소문나야 맞지. 어릴 때부터 헛바람 들어서 돌아다니던 놈인데 지금은 어린애들 막 데리고 방까지 쏘다니며 도는데 그런 소리 없고 오히려 올케만 이상한 소문이 아직까지 도니 하는 말 아니야. 아무튼 성격상 바람피는 스타일은 아닌데 냉정하고 정 안 주는 사람이라 바람나면 푹 빠지고 답 없겠다. 당신도 행실 조심해. 형부하고 자기하고 올케 모여서 잘 놀잖아. 괜히 엮여서 오해 사지 말고. 뭔 소리야. 모여서 논 지 한참 됐어. 장모님이 소문 들으셨는지 저번에 한 말씀 하시더라고. 만날 일 있으면 형님하고 나만 만나지 처남댁 안 끼워준 지 오래됐어. 이젠 대학 후배도 친구지간 아니니 조심하라더라고. 뭐? 저번 달에 당신들 셋이서 놀다 늦게 들어와 놓고는 그날 나한테 퇴근 후에 셋이 모여서 놀았다고 했잖아. 형부가 쐈다고. 내가 다음날 언니한테 알리바이 증명했는데 형부 말도 없이 늦게 와서 혼냈대서 이 사람들 모여서 놀았던가 보다고. 아, 그랬었지. 그니까 그렇다고 뭐 아주 만나서 안 될 사람들 아니잖아. 동네 할머니 만나면 헛소문 나서 시내 나가서 만났지. 처남댁이 옆 동네 프랜차이즈 감자튀김하고 채소 상태 어떤가 본다고 따라다니면서 몇 군데 들러서 사러 다녔어.
그걸 왜 당신들이 해? 내 동생 놔두고? 동생이 사장이지 당신들이 알아서 뭐 한다고? 준이야 요즘 재미 붙인 모양이지만 올케는 햄버거고 뭐고 싫어라 요즘 돈 쓰러 다닌다더만. 뭐야 이상하네. 그날 형부가 호출한 거 맞아? 아니 자기가 동서에 처남댁 불러내며 왜 언니한테 말을 안 하냐고. 그날 누가 부른 거야? 형부가 불러낸 거 맞아? 그게 형님하고 처남댁이 기다리고 있었어. 우리 회사 앞에서. 그래서 어쩌다 둘이 만나서 내가 생각나서 왔나 보다 했지. 우리 곁다리들 모인 지 오래됐잖아. 50년 돈독한 우애인 친정 형제 간의 올케에 대한 헛소문은 신경 쓸 가치도 없었습니다. 특히 저는 당장 내 남편이 소개한 여자라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옹호하고 편을 들어줬는데 솔직히 올케의 속마음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시집 온 지 10년 남동생하고 싸움 한 번 안 하고 잘 지내는 것만으로 용하다 할 뿐. 굳이 제가 알아서 뭐하리 했는데 웃으며 같이 몇 시간을 이야기하고 몇 시간을 같이 구르고 살아도 그 심증을 깊게 알 수 없을 정도로 속마음을 꺼내놓지 않기는 했거든요. 심지어 올케는 건물 팔리고 준이가 핸드폰 가게 차려달라고 방바닥 긁으면서 우리들 속 썩일 때조차 지 남편에 대한 성토를 안 했습니다. 물론 그 누나인 우리 붙잡고 동생 욕을 해봤자지만 그게 속이 깊어서라기보단 우리를 딱